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나자마자 뛰어갔다가 그대로 쓰러졌죠. 78세 김예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옆방의 이웃이 119에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의사는 3분만 늦었어도 돌아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아침 기상 직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대부분은 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5분 이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토록 위험한 걸까요? 오늘은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곧 노년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40년 넘게 매일 아침 찬 우유를 마셔왔는데 멀쩡했습니다. 73세 박수영 할아버지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아침 식사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후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노년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아침 시간대 응급실 내원 사유 중 45%가 잘못된 아침 습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행동은 대한노인의학회가 발표한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아침 습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급하게 일어나기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늦잠을 자서, 약을 먹어야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심장내과 이철수 교수는 수면 중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평소보다 2030%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4배나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지러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한 달 동안에만 15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80%가 아침 기상 직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급하게 일어나다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조심해야 하나요? 서울 아산병원 노인내과 김광현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 탄성도가 감소하고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던 행동이 노년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5세 박은심 할머니의 경우 40년 넘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평소처럼 급하게 일어났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간의 힘든 재활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333 규칙을 권장합니다. 먼저 3분간 누운 채로 깨어있기, 그 다음 3분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마지막으로 3분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깨어난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는 몇 가지 세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3분 동안은 천장을 보며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3분 동안에는 누운 자세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의 가벼운 동작을 합니다. 마지막 3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기다립니다. 82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아침 현기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9분이나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오히려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화장실이 급할 때를 대비해서 침대 옆에 간이변기도 준비해 두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찬 음식 먹기입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이면 개운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시곤 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라 바꾸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최석훈 교수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 우리 몸의 장기들은 아직 휴면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때 찬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과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 71세 유태평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에 찬 우유를 마신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위경련이었고 이는 관상동맥 연축까지 유발해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찬 음식을 섭취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화기 질환의 발생 위험도 3.2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20분 37도 법칙을 제안합니다. 기상 후 최소 20분이 지난 후에 식사를 시작하고 음식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우유 대신 따뜻한 우유를, 차가운 요구르트 대신 상온의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9세 이설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우유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있던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으로 인한 혈관 수축은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갑작스러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왜 하면 안 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 운동을 하십니다. 특히 새벽 조깅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스포츠의학과 박희원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새벽 운동 중 쓰러지는 노인의 80%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68세 최영수 씨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30년 넘게 새벽 등산을 해왔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주변 등산객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습관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능력은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운동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농축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아침에는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7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더욱 위험한데 차가운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421 법칙을 권장합니다. 기상 후 4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며 운동 1시간 전부터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77세 장희현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에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 후 9시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상쾌해졌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운동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전에는 반드시 혈압을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운동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몸이 확 풀리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정보은 교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라 더욱 위험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83세 김말심 할머니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평생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왔던 그녀는 어느 겨울날 아침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뜨거운 물 샤워로 인한 혈관 확장이 실신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 샤워는 더욱 위험합니다. 차가운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맞으면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욕실 내 사고 중 35%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뜨거운 물 샤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사고의 위험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단계적 샤워법을 권장합니다. 먼저 기상 후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 샤워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샤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6세 박기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전에는 샤워 후에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5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침 약 공복 복용입니다. 약은 일찍 먹을수록 좋다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아침 기상 직후 바로 드시는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약물학과 유신준 교수는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위장 점막이 자극되어 위궤양이나 위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흡수율도 떨어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이나라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심한 속쓰림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고 결국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공복 상태에서의 약 복용이 위장 점막을 손상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아침 기상 직후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70%가 이러한 습관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약을 먹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30만 3030 법칙을 권장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상 기다린 후 30도 이상의 따뜻한 물 300ml와 함께 약을 복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약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81세 최기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약 효과도 더 잘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약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복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약은 항상 실온의 깨끗한 물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주스 등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약통은 색깔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스마트폰 알람 등을 활용해 정확한 복용 시간을 지키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복용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린 후 아침 습관을 바꾸셨더니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위험한 아침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고쳐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아신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한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옆집 어르신은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